자, 122페이지 지금 441번 문제 보면은 그냥 콧방귀 끼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한 각하고 마주보는 변 나와있죠? 그쵸? 사인 법칙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 그냥 1초 컷이야. 1초 컷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42번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나왔지. 마지막에. 그치?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 사인 법칙 이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알겠니? 그래서 442번 답 내보세요.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는 얘랑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문제 읽는 방법부터 천천히 익혀,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사인 법칙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사인 법칙은 한 각하고 마주보는 변을 알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때는 당연히 얘하고 얘가 보여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4가 2R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4가 2R이다. 정리하면 루트 2분의 8이니까 4루트 2R은 2루트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고요. 자, 그 다음 이 C를 여기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각을 줬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도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라고 보이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똑같이 사인 법칙을 쓴다. 사인 60도분의 저 물음표가 2R 4루트가 된다. 그러면 이 물음표는 4루트 곱하기 사인 60도 답은 2루트 6 이렇게 나온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저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특수각이 두 개가 나오면 특수각을 활용하게끔 직각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각 두 개를, 이 특수각 두 개를 무조건 활용하게끔. 그러면 여기가 4니까 2대 1대 루트 3이죠? 따라오세요.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죠? 됐나요? 특수각 두 개면 무조건 이게 더 실수가 없고 계산이 빠를 겁니다. 아시겠어요? 특수각 두 개 계속 생각해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착한 문제는 이렇게 준다고 얘기했어. 특수각 두 개 대놓고. 근데 조금 띠꺼운 문제는 여기 나머지 하나의 각을 이렇게 준다고. 이걸 직접 구하면 특수각이 나오게끔. 그래서 구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445번. 445번에 저 삼각형 ABC라고 나왔어요. 맨 첫 번째 줄 보니까 삼각형 ABC라고 나왔는데 거기 밑줄 잠깐만 그어 넣으세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그거 계속 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그거 무조건 바로 떠올라야 돼. 그래서 445번, 446번 두 문제도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4, 5, 4, 4, 6 해보세요.
자, 두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445번 문제 보면 삼각형 ABC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다 보이셔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얘를 B 더하기 C로 보기보다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야 된다는 것과 각변환 공식을 써보면 사인 제곱 A가 사인 A지 9분의 4가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인 A는 뿔마 3분의 2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A라는 값은 삼각형의 각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다를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사인 값 구했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 각이 3분의 2고 BC는 마주보는 이 변이죠? 그쵸? 그럼 끝났네. 사인 A분의 3분 BC 얘가 A란 얘기야. 얘가 2R 12가 된다. 사인 A가 3분의 2니까 3분 BC는 12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답은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446번 봐봐. 또 이게 문제가 좀 건방져요. 문제에서 외접원이라고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나왔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나왔죠? 그려보세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리는 순간 사실 이 문제는 외접원 문제야 얘들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오는 순간 외접원 문제인 거야. 따라와. 그럼 외접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사인 법칙을 쓰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 사인 A, 사인 B, 사인 C, 사인 법칙을 어느 정도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 사인 법칙을 쓸 때 하나만 쓸 게 아니라 얘네가 연결이 됨을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ER이 6인 상황이야. 그럼 봐봐. 사인 A는 6분의 A고 사인 B는 6분의 B고 사인 C는 6분의 C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즉 6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레가 10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니까 답은 2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막 헤매지 마시고 어쨌든 사인 법칙이라고 고정하고 글식을 써놓고 천천히 하나하나 메꿔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47번 유형이라고 써놓을 거야. 유형 447 그냥 유형이라고 써놓고 저런 문제가 맨날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과거 해상 좋아해요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싶은가요? 과거 해상 좋아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ABC에 대한 식이 있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주세요 라는 걸 지금부터 거의 한 1년쯤 전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막 이런 거 나왔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수상 막 이런 문제 기억나요? 이걸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덧셈 정리 공식을 외움으로써 막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맞아? 그거에 대한 똑같은 유형이 얘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고1 때는 이거를 공식과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막 열심히 문제를 푼 거예요. 맞나요? 똑같아요. 공식과 인수분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변의 길이로 어느 정도 바꿔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사인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떠올리면 사인 A는 2R분의 A 이거 바로 안 되겠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사인 A분의 A가 2R이죠. 그쵸? 그럼 사인 A는 2R분의 A. 이거 익숙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공식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C제곱 이렇게 되니까 2R 지워져. 그러니까 A하고 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의 길을 더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문제에 선생님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2R분의 A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주어진 얘도 공식으로 바꿔야 돼. B제곱 더하기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이거 똑같이 다 바꿔야 돼. 이 AC분의 이렇게 다 바꿔야 되더라. 그 다음 2R 지워버리고 식 정리해서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돼. 식 정리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까지 하셔야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렇게까지 끝나. 사인만 나오는 게 원 스텝이고 코사인 나오는 게 투 스텝이야. 왜? 봐봐.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할까? 이 탄젠트 나오면? 탄젠트 공식이 있나? 탄젠트 법칙 있나? 없잖아.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바꿔야 돼. 그게 어떤 느낌이야?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2R분의 A죠. 이게 제일 어렵겠죠? 이게 약간 2.5스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공식 외워서 쓰시고요. 나머지 식정리는 여러분들 수상 그 실력을 보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내지? 이런 거 풀 때 갑자기 삼각형이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448번. 잠깐 문제 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 일단 어떻게 보냐면요. 3개가 주어져 있죠. 그쵸? 3개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왜? 4개 중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게 안 된다면 그때 다시 사인 법칙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읽는 연습하는 거야, 얘들아. 최대한 조건이 많으면 어쨌든 코사인 법칙 중에 하나는 걸릴 거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조건이 많다면 코사인 법칙을 때려버리겠다. 따라오십니까? 자, 451번. 451번 코사인 세타 구하래요.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먼저 451번. 자, 같이 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나머지를 삼각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세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거야. 그 수상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놈의 둘레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그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신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주세요. 이것만 추가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구해. 이렇게 뭐 구해. 피타로 구해. 여기는 뭐야? 이거 4니까 36, 16, 이렇게 13. 여기는 3하고 여긴가? 맞아요. 그러면 36, 45, 3루트 5 이렇게. 따라오세요. 세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얘기죠.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분의 5의 제곱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13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절대 하면 안 될 거 이거 계산해가지고 나 깔끔한 게 좋아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얘들아. 왜? 어차피 약분할 거야 나중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위에 분자만 계산하는 거야. 분자만 딱 계산하면 25 더하기 45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계산하니까 70, 18 이렇게 되는 거야. 18.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 된다고 이렇게. 약분 어차피 나중에 할 거라고. 계산 먼저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약분 되잖아요.
답은 5 루트 5분의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계산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산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십니까? 끝인가? 네. 끝. 455번. 잠깐 눈으로 볼까요? 455번. 아니다. 해보자 얘들아. 455번 직접 해보세요. 코사인 가지고 사인 구할 때 여기서는 정의를 활용하는 것보다 공식이 훨씬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공식이 쉽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동균아, 세변의 길이라면 일단 뭘 구할 수 있어요? 네, 그쵸. 코사인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상관없어.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선생님은 부모가 좋으니까 코사인 A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A를 가지고 내가 이걸 구했어. 공식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구해야 돼? 사인을 구해야 돼. 왜? 왜 저번에 반지를 물어봤으면 사인 법칙 쓸 거니까. 전체 틀은 코사인 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인을 구하고 그 다음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봐야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면 코사인 A는 2 곱하기 4 곱하기 7분의 4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됐나요? 계산하면은 얘가 65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나보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사인을 구하겠다. 공식을 통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제곱하면은 49분의 4죠. 그럼 얘가 49분의 45가 나와야겠네. 그래서 사인 A는 7분의 루트 45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7분의 3루트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사인 법칙을 써버리니까 사인 A분의 7분의 3루트분의 마주보는 변 9, 얘가 2 안다라고 하면 외접분의 간지름이 나올 것이다. 틀부터 익히세요. 마구잡이를 풀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끝. 자, 오른쪽 잠깐 457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 잡히시죠? 그쵸? 전부 다 공식을 통해서 변의 길이로 바꿔달라는 문제야. 그 다음에 식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아래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요. 459번 넓이 구하래요.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스텝 끝.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투스텝을 해볼 건데요.
470번, 471번 두 문제 해볼게요, 여러분들. 470번, 471번. 나무잡이로만 안 풀면 돼요, 여러분들. 나무잡이로 풀지 마시고. 이 문제 못했으면 아래 문제 가서 푸시면 됩니다. 거기에 원이 있는지 모르지. 그게 길이가 같아? PQ하고 PR이 꼭 같대? 그게 원의 중심이 맞아? 내가 스텝1 풀면서 자신감 뿜뿜 했는데 갑자기 또 나락으로 떨어졌네. 자, 같이 해봅시다. 자,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한 변하고 한 각 요거밖에 모르잖아. 그럼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사인 법칙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사인 법칙을 천천히 써보면 사인 30도 분의 6은 2r인데 2r은 몰라? 그치? 그럼 나는 지금 이 변을 활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값도 모르지? 그냥 사인 법칙 어쨌든 정해졌어. 사인 법칙 정했으니까 써. 이거 구할 거야. 어쨌든 사인 법칙은 이거 아니니?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근데 2R 모르니까 2R 써서 뭐 해볼게.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X니까 X는 얘가 2분의 1이야. C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에 뭘 구하래? 최대값. 그럼 사인 세타가 몇 도일 때? 1일 때. 즉 세타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가 제일 큰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죠? 궁금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인 법칙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떻게든 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됐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밀고 나가니까 그냥 이거의 최대값 답은 12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71번에는 별표 5개 칩시다. 자, 별표 5개 치시고요. 외접원이라고 써놓으세요. 외접원이라고 써놓읍시다. 외접원.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외접원을 한번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외접원 너는 어떻게 그릴 거야? 거의 뭐 선생님 봤을 때 18은 이렇게 그리고 있을걸?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외접원을 숨겨서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면 마주보는 가계합이 180도면 요거 A 요거 B라 할 때 A 더하기 B가 180도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온다. 이게 중3 개념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마주보는 가계합이 180도면 외접원을 이렇게 숨겨서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일단 먼저 뭐냐? 이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외접원을 숨겨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풀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외접원을 그리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딱 그려주면 이 문제가 더 착한 이유는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는 이 AP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3, 외접원의 지름을 6이라고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야. 도형적으로 먼저 봐줘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A, B 나올 때 여기 외접원 생각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첫 번째입니다. 아래다가 이거 그려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직각 이렇게 직각 하나 있고요. 여기 직각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이 R이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먼저 보여야 돼. 외접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벌써 세 가지 배웠다. 첫 번째는 대놓고 외접원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같아.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것도 외접원에 대한 문제야. 그 다음 각도를 가지고 외접원을 또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외접원을 파악했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림은 이거 두 개를 좀 제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QR을 이렇게 구하래. 얘 구하래. 그럼 뭐 찾고 싶어? 외접원이니까 어쨌든 사인 법칙 아니야? 그럼 뭐 찾고 싶어? 이거지 이거. 왜냐면 이 삼각형이 이 큰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사인 A분의 QR이 외접원의 지름 이 R이다 6이다. 즉 QR은 6 사인 A다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사인 A를 구하라는 문제. 그럼 사인 A는 또 어떻게 구할까? 크게 봐. 세변의 길을 줬죠? 그러면 코사인을 구하고 사인을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건 좀 더 어리석긴 하거든? 왜 어리석냐면 착한 문제. 직각이야. 그러면 사인 A는 바로 10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삼각비. 따라오세요. 여기 직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코사인 법칙 쓴 다음에 사인 법칙 쓰면은 물론 모르겠다.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면 그냥 칭찬해주고 넘어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인 A는 삼각비 10분의 6이니까 얘가 5분의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3 쏙 대입하니까 답은 5분의 18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외접원들이 여러 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외접원이. 아시겠나요? 자, 472번 풀어볼까요? 472번. 끝. 시간 다 됐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 45도 줬죠. 75도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각이 꼴 보기 싫잖아요. 나머지 각도 찾아봐야지.
여기가 몇 도죠? 60도. 그래서 특수각 2개가 나옵니다. 그럼 특수각 2개 나왔으니까 이용하고자 수직을 이렇게 내면 되겠다. 됐니? 그럼 길이비 활용해. 1대 1대 루트이니까 얘가 15 루트 2. 15 루트 2.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15 루트 2. 엥? 맞나? 응. 2대 1대 루트 3. 루트 3분의 1하니까 5 루트 6 이렇게 되네. 여기가 10 루트 6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 됐나요? 그러면 또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배를 하면 되겠다. 루트 3분의 1배를 하니까 답은 10 루트 2얘가 답을 높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특수각 2개라면 선의 발을 내려서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475번, 476번 두 문제 보고 475, 476 먼저 해주는 이유는 마구잡이로 풀지 말라고 계속 먼저 해주는 거예요. 막 했다면 다음 문제도 보세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봐봐 얘들아. 어떤 거 먼저 좀 정리하려고 하냐면 내가 세삼각형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길이를 알고 있지 않고 길이를 알고 있더라도 똑같다라는 것부터 좀 한번 같이 가볼게. 내가 여기 길이비를 3K, 여기 2K, 여기 4K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코사인 값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코사인 스타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생각해보면 얘는 3K제곱, 9K제곱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분의 이게 뭐야? 뭐하고 있어? 왜 이래?
2 곱하기 3k 곱하기 2k 분의 9k 제곱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6k 제곱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 길이 b라는 것은 어차피 k 제곱은 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삼각비도 똑같잖아. 삼각비도 그냥 sin a가 5분의 3이라면 한 변의 길이 5, 3으로 잡잖아. 5k, 3k라고 안 하고. 일단 길이 b를 알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 여기서 나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얘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주고 있다라고 읽어야지. 얘는 sin a 대 sin b 대 b 대 c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얘가 3대 7대 5다 이렇게 읽어줘야지. 정확한 증명은 등호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뭐 수험풀이의 기초지. 맨날 k라고 하고. 그러면 sin a는 3k, sin a는 3k, sin b는 7k, sin c는 5k. 아, sin의 각각의 값의 b를 주고 있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sin의 b는 무슨 b랑 똑같다? 길이 b랑 똑같다. 길이 b를 주고 있는 거야. 길이 b. 그래서 해석 자체가 sin의 b는 길이 b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3대 7대 5라고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대 7대 5. k는 안 쓰는 게 좋겠지? 왜?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가장 큰 각은 성빈아, 가장 큰 각은 ABC 중 어디 가장 커요? B가 가장 크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놈이 가장 큰 각이다. 알겠니? 그러면 큰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B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 B. 그러면 코사인 B를 찾았는데 얘들아, 얘가 만약 3분의 1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B를 구할 수 있을까? 없겠지? 무조건 특수각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각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보시면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B를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장 빠른 건 이제 기하분이죠. 자,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3분의 파이 맞지? 그럼 얘는 1, 4분의 1이면 양수니까 2,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찾는 거야.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 3분의 파이 찾고 그 다음 4분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것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476번도 바로 갈게. 사인의 B를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숨겨주고 있는 거. 자, 근데 이런 거 풀 때는 혹시 문제 풀다가 분명히 막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문제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이 삼각형은 넓이로 접근하는 겁니다. 넓이. 거의 한 95%가 그래요. 풀다 막혔어. 그럼 넓이로 접근하면 조금 더 잘 풀린다라는 거야. 봐봐. 이 문제는 일단 여기에 뭐 A에서 마주보는 변의 손해발이 2K, 3K, 4K래. 여기서 뭐 어쩌라고 아무도 못한단 말이야. 막혔을 때는 넓이로 접근한다. 이게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선생님이 썼으니까 한번 가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이 2K, 3K, 4K는 얘를 내가 밑변으로 바라보면 넓이는 어쨌든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 곱하기 2K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3K를 높이로 보면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3K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4K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즉 얘도 길이 B를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K, K, K 지워. 정리하면 이 A는 3B가 4C가 된다.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이거 K라고 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그럼 A 대 B 대 C가 나와.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2, 3, 4의 최소 공배수 뭐예요? 10이죠? 10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A 몇이에요? B는? C는? 이게 좀 더 편해요. 좀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A 대 B 대 C가 6대 4대 3이다 라는 것을 돌려 표현하고 있다. 어렵게 느끼지만 돌려 표현하고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오니? 그러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쉽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얘들아 483, 484 할 건데요. 문제 풀지 마시고요. 내가 BD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또는 내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내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을까? 선생님도 안 풀 거거든? 뭘 구할 수 있는지만 한번 먼저 크게 봐봐. 3. 자,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나왔거든. 이 길이를 구하라고. 그럼 내가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선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 첫째는 내가 여기는 이 끼인각을 안다면 두변과 끼인각을 아니까 이걸 구할 수 있는 것 같고, 또는 크게 보면 이 두 변이 나와 있잖아. 여기 끼인각을 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구할 수 있겠죠. 두변과 끼인각을 알게 되니까. 따라오십니까? 근데 여기는 이 세타를 구하려면 세타로 가면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근데 여기 세타 봐봐. 여기 세타 보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삼각형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세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값 구해. 그러면 두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마구잡이로 달려들지 말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찾아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 아래 문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484. 답은 안 되더라도 보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보이는지 한번 체크하면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막 두 변 알고 있으니까 끼인 거 찾을 수 있는지 봐야지, 그치? 그럼 내가 이 값을 찾으려면 세변의 길이 알고 있는지 봐야지. 끝났네. 세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구할 수 있고 두 변과 끼인 값 알고 있으니까 이거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485번. 여러분들 저거 알죠? 그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 왼쪽 대 오른쪽 길이가 밑변의 길이랑 똑같은 거 알죠? 점점 학생을 못 믿고 있어요. 이 삼각형 특징 A 대 B는 C 대 D다. 이거 알겠니? 이건 뭐 기본이니까 뭐 모르면 선생님 뭐 알아서 그려놓고 A 대 길이 구하라. 똑같은 문제야. 좀 전에 풀었던 건 똑같은 문제야. 자, 여기가 12 대 8이니까 여기가 3 대 2예요.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가 3 대 2여야 되니까 내가 6이고 여기가 4라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지? 여기 길이 구하려면 세타 구하면 되는데 이 세타를 크게 봐서 구하고 따라와. 그 다음에 두변과 끼인각 아니까 코사인 비슷해고 구하고 됐어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490번 보여요, 여러분들? 490번? 보여? 뭐 해야 되는지 보여? 490번? 지깍지깍 보이니까 외접원 그려줘야 돼, 얘들아. 알겠니? 그렇게 외접원을 숨겨준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넘어가서 하고 싶은 문제는 494번 해보세요. 494번.
찜해놓은 문제가 이거 오늘 해야지. 이거 쉬었다 합시다. 발견해야 풀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정신이 없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가 안 풀렸다면 요거를 제대로 처리 못한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와 C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뒤에서부터 A, B, C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 불러? 주로를 연결하는 원 위의 점이라는 거죠. 저거를 돌려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A, B, C가 한 원 위의 점이고 중심이 D다라는 걸 돌려표현했다라는 거. 이런 표현들을 더 얻어가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요. 선분 B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자, 이 문제네요. 자, 봅시다. 자, 일단 AD하고 BD하고 CD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 갖다 체크해 뭐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원이 보이는 거예요. 원. 우와, 미쳤다. 원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가 중심인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봐버리면 이 삼각형 ABC가 뭐야? 내접하는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 원이 외접원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 A, B, C를 지나는 원이고 그 안에 있는 삼각형이니까 이 외접원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자, 그러면 내가 BD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길이가 나왔나? 안 나왔네. 각이 나왔다. 자, 봅시다.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120도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 길이는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이야, 반지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사인 120분의 8이 이 R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인 120도가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죠?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고요. 정리하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8 루트 3분의 1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럼 내가 구하려는 R은 루트 3분의 8 얘가 답인데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는 뭐지? 그러므로 선분 BD는 루트 3분의 8 3분의 8 루트 3 제가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외접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숨겨서 주니까 여러분들이 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 일단. 그러면 외접원은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 이해될까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봐봐 얘들아. 494번 잠깐만 눈으로 볼까요? 494번 보여요? 494번 좀 이렇게 보면 999 저렇게 보이잖아요. 999. 그럼 사실 쟤네 BCD는 한 원 위의 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은. 오케이. 자, 그 다음 494번 풀기 전에 기본 494번의 기본 이렇게 써놔. 기본 494의 기본 써놓고 평행선 해놔. 평행선 기본 평행선.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평행이라는 조건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기본부터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행선 주면 기본 행하는 게 보통 뭐가 있는 중이야? 평행선 주면? 그럼 여러분들 기본을 하는 게 뭐겠어요? 평행선 주면? 그치? 각 같은 거 다 표시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문제에서 평행하다고 줬는데 각 같은 거 표시 안 하고 넘어가면 그건 애초에 문제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각 표시하셔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501번 이렇게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거. 저런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다가 약간 헛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거, 내저번의 반지름은 넓이로 구한다는 거. 그렇죠? 저는 개념 문제지 사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세변의 길이를 알면 저기까지가 다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선생님 507번 해보세요. 507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하나의 약간 유형 같은 건데 어떤 거냐면 봐봐. 이렇게 각이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특수각이고요. 여기가 특수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더했는데도 특수각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요. 더했는데도 특수각. 지금 딱 이게 이거야. 60도, 60도, 더하면 120도 특수각.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거는 맨날 푸는 방법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넓이로 푸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 넓이로 안 풀 수도 있어. 그런 거 지금 도전하려고 하시던 분들 잠깐 보세요. 선생님, 60도, 60도? 아, 동글동글이네. 맞아? 그러면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이니까 5대 3이니까 오케이.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전체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왜?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아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겠죠? 그 다음 아까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세타라고 잡으면 큰 삼각형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세타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 법칙으로 두 변하고 끼인 각이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너무 돌아간 거야. 돌아간 거. 넓이로 바로 접근을 해버리면 봐봐. 특수각인 상황이야.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도 특수각이기 때문에 큰 삼각형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특수각이니까 여기도 2분의 1 A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를 x라고 잡아보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은 전체 큰 삼각형은 왼쪽 삼각형 이렇게 이해되세요?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x가 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 등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 508번. 508번도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507, 508 묶으셔서 507, 508 묶으셔서 넓이라고 써보세요. 넓이 507, 508 묶어서 넓이라고 써놓으시고 힌트는 됐으니까 넘어갑니다. 509번 509번도 개념 문제니까 선생님 바로 풀게요. 자 50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509번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떤 개념이 먼저 따라오셔야 되냐면 호의 비. 지금 내가 호의 비를 준 거거든. 호의 비. 그러면 호의 비는 각의 비랑 똑같다. 호의 비는 각의 비랑 똑같이 비례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 A, B라는 호의 길이를 보면
우리가 저 호를 구하려면 이렇게 중심각 가져와가지고 여기 세타 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여기 BC를 구하려면 여기 세타 2, 여기 세타 3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호 AB라는 건 사실 R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호의 B가 나오면 여러분들 호의 B라고 읽지 마시고 각의 B로 바로 바꿔서 읽어주셔야 돼요. 왜? 여기 R 다 지워버리니까 각의 B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의 B가 나온다면 호의 B를 줬다는 의미는 각의 B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각의 B를 주고 있는 거야. 각의 B를. 여기가 3대 4대 5라고 주고 있다는 거죠. 3세타, 4세타, 5세타 이렇게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해버리면 2파이니까 세타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 우리 더하면 12세타가 2파이가 되니까 세타 하나가 6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세타가 6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 보자.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여기가 6분의 5파이야. 이렇게 쓰는 순간 약간 실실실 거리면서 특수각이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혹시? 아니야? 자 이렇게 딱딱딱 하는 순간 특수각이네 보여야 돼. 그럼 특수각이니까 우리는 반지름이 6인 상황에서 넓이를 바로 걸 수 있겠다는 거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AB 사인 세타 AB 사인 세타. 특수각은 그냥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호의 B는 각의 B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걸 분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511번, 512번 이렇게 두 개 할게요. 자, 해보세요. 511, 512. 자,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511번은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오답을 좀 진행을 하더라도 풀이를 한번 떠올리면 풀 수 있는 거고 풀이를 안 떠오르면 사실 얘는 약간 많이들 다 틀리더라고요. 자, 가봅시다. 일단 접어버린 거에 대해서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좀 기억나니? 접은 거? 접어버린 거. 접어버린 거는 일단 길이가 같은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네. 그치?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기본은 접었으니까 이 길이 같을 것이고 이 길이 같을 것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저 길이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이 각도 하나가 사실은 다 특수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풀어야 돼. 저 상황 속에서. 그럼 봐봐 어떻게 푸는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6이랑 여기 있는 이 60도를 활용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좀 활용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거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여기가 x라고 보이니? 맞아. 그럼 여기까지 길이도 사실 8-x라고 표현되는 거야. 어때? 코사인 법칙 쓰면 x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해야지만 사실 맞을 수 있는 거야. 길이 같은 거 표시하고 그 길이를 어떻게 활용할까.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면 여기 y라고 하면 여기 y야. 그럼 여기 8-y겠지. 그러면 똑같이 코사인 법칙 쓰면은 y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x값하고 y값 구했어. 근데 뭐 구하래?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래. 자, 그러면 x값 y값 구했어. 그럼 난 이 각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이 각 몇 도야? 60도. 왜? 이거를 쳐버린 거니까. 됐니? 그래서 코사인 x, 코사인 y 구하고 여기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봐봐. 이 두 개가 약간 둘 다 유형적인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선생님이 풀이를 두 가지로 소개해 줄 건데 이렇게 도형적으로 보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고요. 식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문제는 이 큰 삼각형과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비율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 각각의 점들은 1대2, 1대2,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봐. 일단 내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를 A, 여기를 2A, 여기를 B, 2B, C, 3C라고 한번 넣어볼게. C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이 각 A로 표현을 해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3C 곱하기 sin A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큰 넓이가 2분의 9AC sin A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나는
A하고 이 C하고 sin A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하나 있거든. 뭐냐면 A하고 C하고 sin A로는 A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C 곱하기 sin A가 되니까.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놈의 넓이는 사실 AC sin A가 되는 거야.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보면 이놈은 몇 S야? 9분의 2 S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S라고 하면 얘가 9분의 2 S가 되는 거야. 즉 이놈의 넓이를 구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한번 틀부터 보세요. 그럼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좀 전에는 각 A로 표현했단 말이야. 이번엔 각 B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 큰 삼각형의 넓이와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 B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얘가 몇 S 나와? 몇 S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전체 S에서 이 세 개를 빼면 얘도 또 몇 S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길이 B를 구하는 거야. 아, 넓이 B를 구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서술형 풀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3B 3A 곱하기 3B sin B가 되니까 2분의 9AB sin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여기는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B 곱하기 sin B니까 AB sin B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내가 이놈의 넓이를 S라고 했지 좀 전에. 그럼 내가 이놈의 넓이를 S라고 해버리면 얘도 9분의 2 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9분의 2 S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S에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S니까 여기서 9분의 6S를 빼니까 얘가 9분의 3S 즉 3분의 1S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넓이가 S고 전체 넓이가 3분의 1 S니까 답은 301 이런 식으로 푸는 하나의 약간 유형적인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마틴 가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가볼게요. 1대2, 1대1, 1대2 자, 교형적으로 선생님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S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넓이 B를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가볼게. 자, 그럼 일단 하나의 꼭지점에서부터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내분점 이렇게 한번 스르륵 나눠볼게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내분점 연결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일단 내가 이렇게 나눠버리면 전체가 S니까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이 둘은 밑변이 1대2지. 맞아? 높이가 똑같고 밑변의 B가 1대2잖아. 이렇게 보면. 따라오니?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3분의 1S가 되고 이만큼의 넓이가 4분의 2S가 된다는 얘기야. 이만큼의 밑변이 1대2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또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이때 여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 아래 있는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이 1대2지. 그치? 근데 여기는 이 전체가 3분의 2S야.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은 3분의 2S에 1대2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와서 9분의 2S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이거를 똑같이 다른 꼭지점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저 그림 가만 뜨지 않고 하나만 딱 더 넘어갈게요. 자, 좀 전에는 여기서부터 이었고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러면 내가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뭐가 보여? 일단 이 큰 거 대 이 작은 거 보이죠? 밑변이 1대2니까 여기가 3분의 1S고 얘가 3분의 2S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밑변 가지고 보는 거니까 여기가 밑변이 또 1대2란 말이에요. 여기가 1대2. 따라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S 곱하기 3분의 1다 해서 9분의 2S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2S, 9분의 2S, 9분의 2S 나오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풀 수 3분의 1S 있다라는 거야. 이래니?
직관적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적으로 봐주셔도 되고. 끝. 자, 518번. 518번. 그래프 5개 치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음. 518번 풀다 모르겠으면 516번 한번 갔다가 들렸다 가세요. 518번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 모르겠으면 516번도 한번 갔다가. 아니, 516번 봐도 똑같아요. 네, 518번 푸세요. 막히면 517번 가면 돼요, 여러분. 517번. 16번. 또 막히면 기다리세요. 저 풀든 못 풀든 A씨는 연결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트랜스퍼 될 거니까. 고민하면 못 풀고요. 용감하게 무식하게 들이대면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책방 보시고. 자, 일단 이 두 개가 똑같은 유형인데 어떤 유형이냐면 원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 파이가 된다, 이 유형인 것 같아, 일단.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각을 알면 나머지 각도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517번 문제 한번 들려다갈게요. 여기에는 이게 60도면 여기에는 얘가 120도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120도하고 이 각각의 변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얘네를 일단 이렇게 쪼개면 두 변과 띄인 각을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변 두 개랑 60도 안에 그러면 똑같이 그냥 코사인을 쓰면 이거 구할 수 있겠다. 맞아? 4개 중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문제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얘는? 넓이 구하래.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 변 다 구하면 2분의 1 AB 사인 60 2분의 1 AB 사인 60 하면 끝이죠. 이게 되세요, 이 문제? 자, 이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오시면 얘가 세타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에 대해서 나는 사실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요? 코사인 파이와 세타는 각각을 쓰면 어차피 코사인 세타니까.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각을 알면 여기 각을 알고 이 변에 대해서 사실은 코사인 법칙을 2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변에 대해서 왼쪽에서 쓸 수 있고 오른쪽에서 쓸 수 있고. 이해되니? 선생님이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제곱은 여기다가 씁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삼각형에 대해서 써보면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당연히 여기는 각변환 공식을 써버리면 여기 더하기로 바뀌고 코사인 스타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때 얘를 풀어버리면 코사인 스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얘를 풀어버리면 그냥 코사인 스타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코사인 스타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x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 각을 알면 나머지 각을 알릴 수 있고요. 코사인 법칙을 얘는 2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까지 따닥따닥 적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풀스텝 끝. 자, 선생님이랑 지금 3스텝 할 겁니다. 자, 530번 쳐보세요. 530번. 얘들아 530번 해봐.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 칠판. 자, 얘들아 보자. 자, 일단 어떤 개념이 좀 먼저 따라왔으면 좋겠냐면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손해발을 내리고 손해발을 내리고 손해발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 세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네가 이게 1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변의 길이가 같으면 사실 얘가 내심이었던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돼요? 이 변의 길이가 같다면 이게 내심이었어. 그러면 내심의 그 내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 내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라고 바라보지? 넓이. 얘들아, 이 길이가 똑같으면 단순히 내심이었던 것 뿐이고 내저번의 반지름 내심을 활용하는 방법이 넓이였던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다른 상황인 거야. 어쨌든 활용하는 방법은 넓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활용하는 방법은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놈의 내가 변의 길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이놈의 넓이는 똑같아. 2분의 1 ax. 밑변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밑변을 b라고 하면 2분의 1 by 2분의 1 cz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x, y, z의 길이가 같아. 그때 얘를 r이라고 했기 때문에 걔가 그냥 이렇게 비교만 됐었던 것 뿐이지.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한 점에서부터 손해발이 이렇게 내리면 어쨌든 넓이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딱 봐봐. 이 문제를 보면은 선생님은 굉장히 착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변의 길이를 준 문제는 뭐든지 착한 문제야. 왜? 다 준 거거든.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알 수 있고 코사인 가지고 사인 알 수 있고 사인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넓이까지 알 수 있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나는 세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일단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을 구하면 얘가 4분의 3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난 사인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사인은 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둘이 적합하면 1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사인을 가지고 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넓이를 왜 구하냐? 이 길이를 활용하는 게 넓이니까. 그럼 2분의 1에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가 2분의 1에 6 곱하기 이놈 모르죠? 이놈 x라고 합시다. 6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삼각형 3개 쪼개진다 이렇게 4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7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나는 일단 x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x값을 구하면 얘가 6분의 루트 7이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구하라 라고 나왔으면 얘가 여기까지가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스텝 2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문제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보자. 자, 내가 이 길이 구했어. 그러면 이 길이 알지? 그럼 뭐 알고 싶어? 넓이 구해야 돼.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와. 그럼 내가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직각 보여야지. 이거 뭐야? 보여야지. 직각
따라오세요. 그러면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이니까 여기가 A면 이 각이 뭐란 얘기야? 파이 마이너스 A란 얘기예요. 그럼 끝.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X 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7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를 해버리면 답이 나온다. 틀을 익혀야 돼. 틀을.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변의 길이 수선의 발을 어떻게 활용하냐? 첫 번째 넓이고요. 이 넓이라는 걸 가지고 이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이 두 개의 길이를 아니까 이 각을 알면 될 텐데 여기 직각으로 원이 보여서 마주보는 각 합이 180도 저걸 활용하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풀어준 거는 스텝 3 이거 과제로 다시 내줄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직접. 자, 넘어가서 537번 갑시다. 537번. 자, 오늘 세 문제만 더 할게요. 세 문제. 자, 537번. 자, 봅시다. 일단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저 넓이 대 저 넓이 뭐 3배, 4배 하면 똑같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BC가 이렇게 때 내가 구하려는 건 A, B니까 이걸 길이를 구하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길이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넓이를 어떻게든 표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럼 넓이를 표현하려고 보면 나는 이놈의 넓이는 당연히 여기 반지름 다 같으니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각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각 모르니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놈은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얘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알파 제곱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해서 사실 이 각각의 넓이 b가 의미하는 게 저 사인의 b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넓이 b가 지워지니까 2분의 1 알제곱 지워지니까 사인 b랑 똑같다는 얘기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비례를 좀 하는 것같아요. 반지름 길이 좋죠? 틀렸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에 대한 b를 알고 있는데 내가 구하려는 건 선분 AB, 즉 알파를 어떻게든 좀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값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루트 10, 루트 10, 2루트 나와 있으니까 여기 값도 사실은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왜?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또는 루트 10, 루트 10 이거 뭐야? 제곱하면 20 1대 1대 루트 여기 사실 직각이야 이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이 직각이라는 것과 이 알파 베타까지 싸그리 묶어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 둘이 더하면 270도가 돼야 되는 거지? 즉 2분의 3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문자로 통일하면 각변한 공식 쓸 수 있겠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3배의 사인 알파가 4배의 사인 베타라는 애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4배의 뭐야?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뭐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일단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코사인 알파 대 사인 알파가 어쨌든 구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인 알파를 아니까 끝났네. 자, 이놈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두 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 각만 알면 되는 거죠. 코사인 알파 구하기만 하면 끝이죠. 여기서 맞나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알파 어떻게 구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을 활용하면 되지. 맞니? 이 둘이 연립해서 코사인 알파 구하고 거기에서 이거 코사인 이거 직선 답이 나오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539번 해보세요. 539번. 보시고. 얘들아, 이게 일단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프린트 같은 것도 이제 뭐 줄 텐데 학교 가면은 그 프린트에 거의 한 열에 한 8? 이 정도는 이 문제가 웬만하면 있을 거예요. 삼각형 이 문제가. 지금 좀 미리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좀 완벽하게 풀어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같은 각도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 애들이 있으면 먼저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 알파인데 얘는 여기가 알파란 얘기고, 그치? 그 다음 여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잡아보면 여기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는 당연히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 넓이 b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이 S1의 넓이를 지금부터 표현을 하려고 보면 S1의 넓이는 이만큼인데 일단 각을 여기를 써버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길을 모르니까 이 길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겠다. 좀 봐봐. 내가 여기 이 빨간색 삼각형을 이 각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노란색 삼각형도 이 각이 활용되게끔 하면 참 좋겠지. 그래서 봤더니 노란색도 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길이를 또 잡아줄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알파라고 나와 있지만 이놈의 넓이 표현할 때는 저 알파라는 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같은 각을 활용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이놈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이놈의 길이를 y라고 해서 일단 넓이 표현을 한번 해보면 넓이 표현은 자 일단 5s1은 9s2 이렇게 갈게요. 자,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s1의 이놈 6 곱하기 s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요. 얘가 9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2분의 1, 2분의 1 지워져 버리고 사인 동그라미도 지워져 버려. 그렇죠. LB가 사실은 길이비를 의미하는 거야. x와 y의 관계식 길이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6 이거 3되고 이거 2 되겠다. 정리하면 5x는 6y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x 대 y가 6 대 5란 얘기니까 이 길이는 모르지만 얘를 길이비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먼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넓이에 대해서는 일단 끝난 거야. 크게 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저 길이비를 구했고 이제 이 k에 대한 식을 또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 이런 거 줬나요? 준 거 같은데. 줬어? 코사인 알파가 뭐래? 4분의 3 이렇게 줬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 코사인 알파와 이 6, 이 5K 두 변과 E인가 얘를 보면 이 AC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올 거거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알파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알파도 보면은 사실 이 6K, 이 4 그리고 이놈에 대한 식이 또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AC에 대한 식이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래서 두 개를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AC의 제곱은 삼각형 ABC를 가지고 써버리면 여기 삼각형 ABC를 가지고 그러면 AC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5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K 곱하기 코사인 알파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 삼각형 ABC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삼각형 ADC에서도 쓸 수 있다고. 삼각형 ADC에서도 써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6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K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풀어봤었는데 투스텝 마지막 문제 두 번 써버리면 분명히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써버리면 얘를 풀어버리면 둘이 같으니까 K값이 나오는 문제더라. 따라오니? 그래서 K값을 구할 수 있었던 얘기야. 자, 그럼 K값을 더 썼네. 계산 같은 건 좀 생략할게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K가 1이 나옵니다. 네. 이거 풀면 K가 1이 나와요. 그럼 K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6이고요. 이 길이가 5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내가 구하려는 건 삼각형 ADC니까 답은 끝났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알파 4분의 3을 하니까 답은 9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미안. 사인 알파. 그럼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이 되겠다. 됐니? 그러면 답은 3루트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하래요. 답은 63입니다.
이해되십니까?